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곡초등학교 수석교사 한효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빗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빗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빗물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타내줘 보세요 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은 하늘에서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빗물,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귀찮은, 찝찝하고 불쾌한, 바깥 활동을 못하게 하는, 운동을 못하게 하는 더러운 빗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피구를 못하게 만드는, 옷을 다 젖게 만드는,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더러운 빗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네요. 자, 빗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태양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태양계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만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구는 물이 많은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액체로 존재하기도 하죠. 이런 물을 사람들은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 물을 사용하고요. 손이나 몸을 씻을 때도 물을 사용하죠. 용변을 보고 뒤처리를 할 때도 물을 사용합니다. 빨래를 할 때도 물을 사용하죠. 청소를 할 때도요. 그리고 식물이나 동물을 키울 때도 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많은 물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물이 만약 부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물이 많은 행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에 있는 물 중에서 대부분은 바닷물입니다. 지구에 있는 물은 바닷물과 민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97.2%는 바닷물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민물은 2.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민물 중에서도 2.15%는 얼음 상태인 빙하로 존재하고요. 0.62%는 지하수로 존재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호수나 강에 있는 물은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하늘에서 비로 내려 호수나 강을 흐르다가 바다로 가기 직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리고 또 땅을 흐르다가 지하로 스며든 물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은 어떻게 공급되는 것일까요? 호수나 댐에서 상수도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공급되기도 하겠죠. 하수를 처리해서 재공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어서 공급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공급 방법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과 에너지 소비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방법은 환경에 대한 영향은 적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아주 많습니다. 하수를 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방법은 환경에 대한 영향은 적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은 많은 편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취수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왼쪽, 아래쪽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빗물을 받아서 직접 이용한다면
환경에 대한 영향도 아주 적고 에너지 소비량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빗물을 직접 받아서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빗물을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에서 빗물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면 도시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각 가정에서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빗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도시 홍수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은 열섬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빗물을 받아 저장해 두었다가 그 빗물을 사용한다면 열섬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빗물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빗물과 수돗물을 가지고 콩나물을 키웠는데요. 수돗물을 준 콩나물보다 빗물을 준 콩나물이 더 잘 자랐네요. 식물이 빗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죠?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빗물을 잘 활용해 왔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은 제주도의 초망이라고 하는데요. 빗물이 올 때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했겠지요. 요즘에도 건물에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 빗물을 받아 저장해 두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화장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빨래를 할 때도, 텃밭을 가꿀 때도, 정원을 가꿀 때도, 또 청소를 할 때도, 분수대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정말 사용할 수는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빗물을 이용할 때 빗물은 더러워. 모아서 사용하면 혹시 썩지 않을까? 빗물은 산성비라 위험해.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빗물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알아보기로 해요. 그림에서 보면 비는 5ppm, 정수장은 60ppm, 우물은 400ppm, 하수 처리장은 320ppm, 바닷물은 35,000ppm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ppm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을 말하죠. 비가 5ppm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100만 분의 5만큼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100만이라고 하면 순수한 물은 99만 9,995이고 불순물은 5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물 중에 가장 순수한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은 바로 빗물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빗물을 받아서 적당히 처리를 한 다음 생수병에 담아 생수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생수의 이름은 클라우드 주스라고 하는데요. 아주 인기 있는 생수라고 하네요. 빗물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3가지 물을 마셔보고 맛있는 물에 투표해 주세요 라고 하였더니 A는 4표, B는 18표, C는 18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게 빗물이었을까요? 네, B가 빗물이었습니다. 빗물은 생수만큼 맛도 있는 것 같아요. 빗물을 저장할 때 아주 간단한 장치를 하면 깨끗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카민넷이라고 하는 시설인데요. 여러분이 간단한 준비물만을 가지고 카민넷의 효과를 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실험으로 알아볼까요? 카민넷에 대한 실험을 하려면 자른 색한지, 큰 컵, 물, 빨대, 스포이드가 있으면 됩니다.
물이 들어있는 컵에 작게 잘라놓은 색한지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작은 색한지들은 먼지나 작은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색한지들은 바닥으로 가라앉겠죠? 반듯하게 생긴 빨대를 넣고 이 빨대를 통해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색한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번에는 빨대 끝을 구부린 후 빨대를 넣고 이 빨대를 통해서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물속에 들어있는 작은 종이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작은 종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이나요? 이런 간단한 장치인 카민넷을 이용해서 빗물 저장 시설에 설치하면 깨끗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방금 실험은 잘 보았나요? 빗물을 이용할 때 모아서 사용하면 썩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그런데 빗물은 햇빛, 미생물, 유기물 세 가지 모두가 있어야 썩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빗물 저금통은 햇빛이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빗물은 산성비라 위험해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빗물 실험을 위해서 선생님이 며칠 전에 빗물을 잘 받아두었습니다. 이 빗물을 가지고 직접 산성도를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pH 시험지가 있어야 할 거예요. pH는 7일 때는 중성이에요. 숫자가 적어질수록 강한 산성을 나타내고요. 7에서 숫자가 커질수록 강한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마시는 콜라를 시험지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또 요구르트를 떨어뜨려 볼게요. 머리를 감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린스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온 음료는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수돗물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을 시험지에 떨어뜨려 볼게요. pH 시험지 색깔과 여기 실험 결과로 나타난 색깔을 잘 비교해 보세요. 빗물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강한 산성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산성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빗물을 맞으면 대머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비를 맞으면 빨리 몸을 씻어야 될 것 같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빗물에 대한 공포는 괴담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시냇물이나 계곡물도 며칠 전에는 빗물이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험에서 확인한 것처럼 빗물이 산성비라서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빗물을 내가 저장하여 이용한다면 어떻게 저장해서 이용할까요? 요즘은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광진구의 스타시티는 빗물을 잘 이용하기로 세계에서 1등상을 받기도 했어요. 옥상에 내리는 빗물, 지표에 내리는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분수에 사용하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또 비닐하우스에 내리는 빗물을 잘 모아두었다가 농사를 지을 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비가 내리는 홈통에 이런 페트병을 끼워둔다면 필요할 때 한 개씩 꺼내 쓸 수도 있겠네요. 어떤 주택에서는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빗물 저금통이죠. 공원에서도 빗물 저금통을 활용하여 빗물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혹시 아파트에서 사는 친구들은 우리는 어떻게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지?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잘 살펴보면 빗물이 지나가는 홈통이 있습니다. 그 홈통에 이런 간단한 장치만 한다면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도 빗물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식물이 빗물을 더 좋아한다는 것 기억하고 있죠?